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hapter 5, The Structure and Functional of Large Biological Molecul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체 내 거대 분자인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네 가지 고분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각각의 서브 유닛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입니다. 우선 5-1부터 5-5까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고분자라는 단위체, 그러니까 생체 내에서의 그 단위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런 중합체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각각 배워볼 텐데, 오늘은 탄수화물과 지질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자, 오늘의 인트로덕션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식단은 어떻게 구성될까? 이제 사람이나 모든 동물들은 어쨌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한 생체 분자들을 합성하기 위해서 또는 뭐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생식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물들을 섭취를 하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 굉장히 맛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샐러드도 있고, 여기 뭔가 닭가슴살이거나 약간 뭐 조류 쪽의 그런 것들, 그 다음 여기 있는 계란, 그리고 뭐 라자냐나 면 같은 것도 있고 샐러드도 많이 있네요. 이 각각의 음식들은 뭐 우리가 알듯이 대표되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많은 것도 있고요. 탄수화물이 주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분해를 한 것을 다시 우리가 쓰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생체 물질들을 쪼갰다가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합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생체 물질들을 합성하는데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식당은 기본적으로 식품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전 물질로 많이 쓰이고 있는 핵산까지 이 네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단위체로 이루어진 중합체이다. 그래서 생체 고분자는 결국 어떤 원리로 구성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컨셉 5.1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중합체와 단위체를 배워볼 텐데요. 중합체, 단위체 뭐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니지만 단위 하면 대충 뭔지 알겠죠? 뭔가 유닛 이렇게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중합체는 폴리머라고 합니다. 폴리라고 하면은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폴리머라고 하고 여러 혹은 유사 동일한 구성 단위들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큰 분자를 의미를 합니다. 단위체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모노머라고 합니다. 모노머. 그래서 중합체의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반복되는 단위고요. 여기 밑에 피겨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노머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트레인의 하나, 기차의 한 블럭을 구성하는 거라면 폴리머는 트레인이 이 블럭들이 모여서 구성된 전체적인 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차의 한 블럭과 그것을 이어놓은 것들을 각각 단위체와 중합체. 그러니까 뭔가 중합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이상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니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합성이 되거나 아니면 유사한 것들 또는 다른 것들이 조합돼서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축합 반응입니다. 축합 반응이란 것은 우선 두 개의 단위체들이 물 분자를 이루며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 반응으로 탈수 반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H와 OH가 있는데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있는 링크가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축합 반응은 영어로 condensation reaction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효소는 이런 축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그런 분자죠.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세포 내 화학 반응을 높이는 특수 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고등학교 뭐 생물 1, 2에서 다 배운 거겠지만 pH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는 엔자임이라고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가수분해는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합니다.
하이드롤라이시스라는 것은 물이 첨가되면서 끊어지는 반응. 그래서 축갑 반응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가되면서 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이고, 그래서 탈수 반응의 역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있는 H와 OH들이 물이 들어가서 섞이는 반응이죠. 그래서 가수라고 하면은 물이 들어간다. 물이 들어가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합체 다양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트레인이 있는데 그 트레인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오늘 배울 고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서브 유닛이 대략 어느 것이 있는지 그 서브 유닛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M, S, X, J 같은 이런 각각의 알파벳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단어를 구성하는 것처럼 하면 그것이 고분자를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고분자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일반적인 단위체와 아주 특별한 단위체, 어떤 생물에만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있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쓰여지는 그런 단위체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단위체를 알파벳처럼 종합을 해서 무한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M 다음에 나올 수 있는 26개의 알파벳이 있겠고 그 다음에도 26개의 알파벳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합이 만들어지겠죠. 이도 마찬가지로 40개, 50개의 일반적인 것들이 계속 조합이 돼서 붙어지면서 아까 배웠듯이 축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분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고 연료와 구성물질의 역할을 한다. 연료와 구성물질의 역할을 한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구성물질로서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잘 아시죠?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고 순수,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당과 당의 중합체고요. 그래서 당이 연결되어 있는 게 탄수화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의 기본적인 개요인데요. 그래서 단당류는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당이고 단당류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당류가 아까 말한 그 트레인의 하나의 블럭에 해당하는데요. 그 블럭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고요. 이 단당류는 여기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비대칭 탄소 주변 부위의 공간적인 배열에 따라서 단당류의 다양성, 특성, 각각의 단당류의 특성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C가 비대칭 탄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H가 있고 두 개의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O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작용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다르죠. CH 외에 다른 부분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다른 비대칭 탄소들이 있죠. 이 탄소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다름으로 인해서 단당류가 다르게 됩니다. 우선 포도당이고요. 포도당은 가장 흔한 당이죠. 뒤에 아마 나오겠지만 포도당은 C6H12 그 다음에 O6로 돼 있고 분자량이 180인 가장 흔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뭐 우리 잘 아는 꿀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분자 한 개의 카르보닐기와 많은 수산기가 붙어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 있네요. 글루코스라고 해서 여기 여러 개의 수산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르보닐기가 여기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하겠고 뒤에 아마 이제 글루코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배울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죠. 헥소스, 펜토스, 트리오스라고 해서 6탄당, 5탄당, 그 다음에 이거는 3탄당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루코스, 갈락토스가 6탄당이고요. 그 다음에 프럭토스도 6탄당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도스라고 해서 여기는 CO가 이쪽에 붙어 있는 것들.
끝에 붙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되고, 케토시스는 이쪽 CO 결합이 중간에,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아니라 중간에 붙어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보면 작용기는 얘는 CO고 얘는 COH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죠. 펜토호스는 리보호스, 5탄당, 그러니까 탄소가 5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블로호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다른 당들도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런 당들입니다. 그 다음에 산탄당도 2개 이렇게 있네요. 알데하이드라고 적혀 있는 것과 아세톤기 중에 하나인 그것도 3탄당에 해당이 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고요. 글루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말한 그대로의 설명이고요. 분자 한 개 카르보닐기와 수산기가 있다 라는 거고, 우리가 쓰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쓰는 법, 구리형으로 쓰는 법, 다 하는 법, 그 다음 C를 지우는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기화학이나 이제 생화학에서 쓸 때는 요 과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C를 대부분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탄소의 번호를 정할 때 특히 이 글루코스에서는 이쪽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게 되겠죠. 기억하기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 O, CO 결합에 있는 O에다가 그 다음에 OH기가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다시, 자, O가 있는 곳에서 OH 수산기를 밑으로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숫자가 돌아간다. 그래서 1번이 O 옆에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와 몇 번째 결합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당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류는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2개의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운 글루코스 같은 단당류가 2개가 결합된 그런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리코시드 결합, 이 이당류 또는 그 이상을 결정하는 그 글리코시드 결합은 탈수 반응에 의해서 2개의 단당류 사이에 형성된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글루코스가 있고 글루코스가 있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O 옆에 있는 것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겠죠. 그 반대로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서 1번의 OH와 4번의 H가 결합을 해서 H2가 빠져나가고 요것은 O로서 묶여진다. 그게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토호스는 메가당이라고 하고 맥주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1번, 4번 1번 탄소와 여기 4번 탄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말토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당은 수크로스죠. 이건 잘 알다시피 설탕입니다. 설탕이라서 이쪽에 있는 글루코스와 이쪽에 있는 프룩토스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탕 자체도 굉장히 센 그런 단맛을 나타내는 감미료고, 그거보다 더 센 게 프룩토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료를 보시면 액상과당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그 과당에 해당하는 게 프룩토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결성이 되느냐? 아까랑 똑같이 글루코스의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의 OH와 그 다음에 이쪽의 1번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를 펼쳐 봤을 때 이쪽이 떨어지고 여기부터 쭉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CO가 중간에 붙어 있는 케톤 결합이기 때문에 이 위부터 1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여기가 마지막 번호 프룩토스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2번 탄소라서 1번과 2번이 결합한 1,2글리코시딕 링키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글루코스와 프룩토스가 1번과 2번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수크로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당류로서는 이제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뭐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뭐 빈칸으로 넣진 않았지만
수백 내지 수천 개의 단당류가 글라이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중합체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두 개짜리라면 이번엔 수백, 수천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저장성 다당류 중에 두 개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녹말, 스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또 서양 사람들 옥수수, 밀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녹말이죠. 스타치라고 하고요. 식물의 포동장의 단위체의 중합체고, 그다음 색소체로 알려진 세포 구조 내에 과립 형태로 여기 보시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저장을 하는 이유는 식물도 자기네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놨다가 얘를 저장을 해놓고 에너지가 없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자기의 에너지 원을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알맹이 같은 데 많이 달려 있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될 수 있게 굉장히 용이한 모양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밥, 밀, 옥수수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사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일사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나선 형태로 됩니다. 나선 형태로 해서 계속 돌돌돌 말려가니까 이제 그런 조금 더 컴팩트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아밀로펙틴은 16에 결합을 합니다. 아밀로펙틴은 스타치의 종류에 따라서 아밀로펙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다르게 되는데 14가 아니라 16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랜치 형태로 나타납니다. 브랜치 형태로 나타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형태를 다르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곡물에 따라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탄수화물의 물성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동물성 다당류인 글라이코겐이라고 하죠. 글리코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이 배웠죠. 글라이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것. 포도당을 인슐린을 통해서 글루코겐을 만드는 것. 혈당에 있는 당을 고분자로 저장을 하느냐. 또 저장되어 있는 고분자를 이제 배고플 때나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제 혈중에 당으로 공급을 하느냐. 거기 중요한 그런 스토레이지 역할을 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글리코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다당성 중합체고요. 가지가 녹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그 브랜치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 특징일 수도 있겠고, 이 마찬가지로 세포 내에 중요하고 간세포에 주로 많이 분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조 다당류는 어떤 말이냐면 구조적으로 이제 다당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셀룰로스 많이 들어봤죠. 섬유질이라고 해서 우리 뭐 아시다시피 뭐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채소나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껍질류 이런데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채소나 껍질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식물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상추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상추가 흐물흐물하지 않고 이게 곧게 펴 있는 것도 여기 있는 셀룰로스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 세포로 각자는 단단한 세포벽의 주성분이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이제 셀룰로스 베타 결합입니다. 녹말은 알파 결합이라서 베타와 알파를 설명을 해보면 알파는 이쪽으로 다 OH기가 밑으로 나 있습니다. 일사결합이고요. 다음에 셀룰로스는 일사결합인데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래로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 결합을 분해하는 것도 좀 다른 효소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밀레이즈가 스타치를 분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하지만 아밀레이즈는 이렇게 생긴 건 분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 이 부분을 레코그나이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제대로
붙잡고 확인하기를 못하는 엔자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런 셀룰로스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효소인 셀룰레이즈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베타 결합을 분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조금 더 힘들겠죠. 에너지가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의 생물은 없고 아주 일부의 뒤에서 배우겠지만 장내미생물이나 곰팡이 같은 균들에서 존재를 합니다. 자, 다당류의 구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셀룰로스 몰레큘인데 이게 일사결합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딕선형을 하게 됩니다. 딕선형. 그래서 요것들이 보면 한 8개에서 10분자 10개에서 10줄이 이렇게 모여있는 구조라고 하고요. 그 미세섬유들이 다시 모여서 이 형태가 되고 그것이 플랜트의 셀웰. 여기 보시면 낙엽. 낙엽이라고 할 수는 있고 나뭇잎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상추, 뭐 껍질, 과일의 껍질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데 또는 나무의 뭐 리그닌을 제외한 다른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면 이 베타 결합은 아밀레이즈로 분해를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건 셀룰레이즈라고 해서 그래서 반추동물, 우리가 초식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들은 자신이 이 풀들을 먹고 이걸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장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요걸 분해합니다. 위는 사실상 전체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체를 해서 잘게 분해를 하고 그것들의 이제 링케이지를 직접적으로 잘라주는 거는 이 장내 미생물에 있는 셀룰레이즈나 다른 헤미셀룰레이즈 같은 효소들을 가지고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추동물들은 당연히 이 장에서 오랫동안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잘 소화가 되기 위해서 되새김질도 합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서 얘가 분해를 하고 다시 올라온 걸 다시 한번 씹어줘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 다시 넘겨서 다시 분해를 해주는 과정.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밀레이즈에 비해서는 셀룰레이즈 분해가 조금 더 어렵고 그런 효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그런 다당류 중에 키틴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 다당류 중에 하나인데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만드는데 사용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여기 NHC 2개짜리 그리고 CH3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가장 좋은 예는 게 같은 거, 게나 가재 같은 게 굉장히 딱딱하죠. 그것에 주성분이 키틴입니다. 그리고 곤충의 그런 것도 키틴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뭐 산업적으로는 이 키틴이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플렉서블한 구조라고 해서 설저리에서 많이 쓰이는 수술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지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질은 다양한 소수성 분자 그룹이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으로요. 지방은 fat이라고 하고요. fat.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 두 종류의 작은 분자로 구성되는 걸 지방이라고 하고 글리세롤은 당연히 글리세롤이겠죠. 탄소 3개를 갖고 있는 알코올로서 각 탄소는 수상기를 갖고 있고 여기 있는 거고요. 글리세롤. 다음에 지방산은 패티 엑시드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수상기를 갖고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16에서 18짜리 탄소 16개에서 18개의 탄소를 갖고 있고 뭐 일부는 더 낮거나 높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이라고 해서 글라이솔 한 분자에 3개 지방산이 결합된 부분 요 전체적인 것 이것을 이제 지질이라고 하죠. 각각의 그래서 지방산이 글라이세롤에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을 뭐 지방의 기본적인 구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여기 보다시피 이중 구조, 이중 결합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하나 이상이 들어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이중 결합 구조가 없는 것입니다. 포화 지방산은 영어로는 saturated fatty acid라고 하고요.
사슬을 이루는 탄소 원자에 이중결합이 없다. 이중결합이 없다니까 포화되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은 unsaturated fatty ac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중결합, 한 개의 이중결합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스의 결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시스로 가지고 있지 않고 트랜스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수소성 지방을 수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일으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아티피셜하게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트랜스 이중 결합을 갖는 경우는 이제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요. 대부분의 식품들은 트랜스 지방이 얼마인지 그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트랜스 지방이 대부분 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완전한 0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트랜스팻은 아까 말한 대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나 다른 나라에서도 엄격히 관리하는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방에 대한 거 외에도 인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의 하나지만 조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다릅니다. 우선 인지질은 영어로 포스포리피드라고 하고요. 포스포, 인과 리피드가 결합된 것이고, 세포막을 만드는 다른 종류의 지방이고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우선은 여기 있는 지질, 지방, 그 패티 액시드가 글라이세롤에 있고, 하나의 그 탄소에 여기 포스페이트와 클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패티 액시드의 종류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스페이트에 있는 이 부분은 하이드로필릭한 구조, 앞서 배웠지만 친수성 구조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한 구조, 지질 부분이고 비극성이기 때문에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세포는 이제 물 안에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만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가고 또 세포 안쪽에는 얘가 밖으로 나가고 해서 이렇게 이중막 구조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중막이라는 거 중요한데, 왜냐하면 워터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모든 그 물체들이 수용성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안 되겠죠. 또한 모든 지질 것들이 통과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양쪽을 막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소수성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헤드를 통과를 해야겠죠. 이 헤드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트랜스포터들이 존재를 할 테고요. 또 마찬가지로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이온이나 아니면 친수성 분자들이 통과할 때도 여기 있는 소수성에 있는 지질 부분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터나 다른 채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투과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분자에 대해서 투과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구조의 기본적인 구조는 인지질, 포스포리피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대를 복용해서 약물 양성 반응을 얻었다,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스테로이드의 구조는 여기 보시면 이 네 가지 링입니다. 이 네 가지 링에 이제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이것은 이제 골격 특징을 갖고 있는 지질이면서도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호르몬의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스테로이드 여기 붙어 있는 거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에 작용을 하고요. 콜레스테롤도 이 스테로이드의 전구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일부는 이제 호르몬의 전구체로 사용해서 호르몬 합성하는데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지질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컨셉 5.1은 고분자는 단위체로 이루어진 중합체이다. 이고요. 중합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폴리머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유사한 혹은 동일한 구성 단위들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큰 분자이다. 단위체 하나짜리는 모노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합체의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반복되는 단위고요. 축갑 반응은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두 개의 단위체들이 분자를 이루면서 공유 결합되는 반응이고, 그래서 탈수와 같은 말 또는 유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소는 엔자임, 많이 아시죠? 이거는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가장 쉽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반응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가수분해는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해서 물이 첨가되면서 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수화물은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고 탄소, 순소,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글루코스고요. 녹말은 스타치, 다음에 글리코겐, 당연히 글리코겐, 셀룰로스, 섬유질은 셀룰로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지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방은 기본적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롤 두 종류의 작은 분자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fat이라고 하죠. fat은 뭐 잘 아니까요. 글라이세롤은 글라이세롤이라고 하고, 이거는 탄소 3개를 갖고 있는 알코올로서 3개의 각각 지방산을 붙게 하는 백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백본 역할에 수상기가 있고요. 지방산은 패티엑시드, 백본에 붙는 각각의 패티엑시드가 여기 지방산이고, 그다음 트리아실 글라이세롤은 이렇게 3개의 그 패티엑시드가 글라이세롤에 붙어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트리아실 글라이세롤이라고 합니다. 포화지방산은 사슬을 이룬 탄소 원자에 이중 결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Saturated Fatty Acid라고 하고,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 결합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는 Unsaturated Fatty Acid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질은 세포막을 만드는 다른 종류의 지방이고, 이것은 이중 구조, 세포의 이중막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영어로는 포스포리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체 고분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중에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백질과 DNA를 구성하는 핵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